오늘은 내가 니네들에게 조동사에 대해서 찬찬히 설명을 다시 개념을 정리를 할 거예요. 조동사에는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뜻이 없는 조동사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읽어서도 그렇게 뜻이 있는 조동사가 있어요. 자, 그런데 뜻이 없는 조동사를 써니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두더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 두더지를 할 때에 주의할 점은 두더지는 I don't like 나 뭐 안 좋아하지? 아, 나 벌레 안 좋아해요. insect 이렇게 얘기할 때에 이때 not과 함께 쓰이는 do를 얘기할 때 두더지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이거 두더지의 쓰임을 쓸 때 주의할 점은 이것을 주의해야 돼. I don't the dishes 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때의 두더지의 두는 조동사거든. 근데 내가 조동사를 설명할 때 반드시 뒤에 뭐가 와야 된다 그랬어? 동사 원형을 써줘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숙제를 하다라는 뜻을 나타낼 때 여기에 두를 반드시 써줘야 되고, 똑같은 두더지 같아 보여도 이때 나다고 결합될 때는 두더지라 뜻이 없는 것이고, 이때의 두는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더지로 쓰일 때의 또 하나의 예는 이것이 또 하나의 예예요. 하나는 더스 민용 더스 민용 뭐 하지? 더스 민용 play soccer 할 때에 질문 신호로 쓰이는 더즈 일 경우를 뜻이 없는 두더지라고 얘기한다는 거지. 다가가지 마라. 자, 그래서 뜻이 없는 두더지를 사용했을 때는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두더지라고 말하지 않아요. 알겠지? 자, 그러면 뜻이 있는 조동사에는 기본적으로 조동사가 한 12가지 정도는 사실은 돼. 근데 니네가 알아줘야 될 조동사는 사실은 6가지 안에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가장 니네가 잘 알고 있는 will이나 can을 쓸 때에 주의할 점에 대해 설명을 할게요. will은 가까운 미래 혹은 말하는 사람의 계획, 말하는 사람이라고 하지 말고 주어에, will은 주어의 계획을 나타내고 싶을 때, 주어의 계획을 나타내고 싶을 때 뭐를 쓰냐면 will을 써요. 그리고 can은 능력을 말하고 싶을 때와 그리고 허락을 말하고 싶을 때 can을 써요. 그래서 will이 미래나 주어의 계획을 나타내는 표현일 경우에는 우리가 will을 무엇과 바꿔 쓸 수 있냐면 be, going, to와 같이 바꿔 쓸 수가 있는데, 이때의 be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is인지 am인지 aren지 아니면 was인지 were인지 중에서 바꿔서 써줘야 되는 거야. 그냥 써주면 안 돼요. be라고 하는 말을 쓸 때. 대부분 다 이 부분을 쉽게 헷갈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니네가 주의해줘야 되는 거야. 이거는 첫 번째 주의할 부분이 이거예요. 자, 두 번째 주의할 부분, 이것을 1번 같은 표현은 비고잉도로 바꿔 쓸 수 있지. 자, 두 번째 will에서 알아둬야 될 부분은 will의 과거는 would라고 얘기해요. 근데 어떤 때 will의 과거를 would로 사용하는 거냐면, 예를 들면 난 생각했어.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일은 비가 올 거라고 생각했어. 그럼 내일이 비가 온다라고 하는 건 영어로 it will rain tomorrow 이렇게 말하지. 그쵸?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에서 thought가 사실은 과거형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생각 속에 내일이 비가 오는 거야. 내가 생각을 과거에 했어. 그러면 내 생각 속에 있는 내일은 현재야 과거야? 내 생각을 기준으로 하면 과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때 위를 쓰지 못하고 이 소트가 과거니까 소트, 데디아의 사실이라고 생각했어요 라고 하는 머릿속의 생각이니까 그 머릿속의 생각을 위로 쓰지 않고 뭘로 써야 되냐면 이것을 would라고 하는 과거 형태로 써줘야 돼. 그럴 때에만 위의 과거를 would라고 얘기해요. 실제적으로 조동사 would는 위라고 굉장히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일단 위의 과거를 would라고 설명을 할 때는 오로지 요 개념일 경우에만 would가 위의 과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자, 세 번째 주의할 부분은 위를 비고잉투로 바꿔 쓸 수 있을 때 니네가 헷갈리면 안 되는 표현이 있어요. 아드님 헷갈리지 마세요. 네. 100% 틀려요. 제 말고 너. 네? 너야. 치지 말라고 하면 미안. 야 뭐를 틀리냐면 사실은 벌써- 이걸 많이 선생님 이거 살짝 휘었어요. 내버려 둬봐. 아니 괜찮아. 아드님 내버려 둬봐. 야, 편집으로 선생님 잘라. 따님이 괜찮아. 좀 잘못하신 것 괜찮아. 같아요. 맞아. 이거를 지성 is going to go to hospital 이라고 할 때에와 그리고 지성 is going to the library 라고 할 때의 차이점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애들이 생각하기에는 시험 문제는 문제는 이렇게 나와. 이렇게 고잉만 딱 밑줄을 딱 그어서 두 고잉 중에서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보기에는 다 그게 비슷비슷한 것 같아. 이때는 고잉만 밑줄을 그는 건 사실은 헷갈리라고 하는 거고 원래는 기본적으로 어디까지 밑줄을 그어야 되냐면 이지 고잉 투까지 밑줄을 그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차이가 분명해져. 어떤 차이냐면 처음에 나와 있는 이지 고잉 투 뒤에는 고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두 번째 나와 있는 이지 고잉 투에는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무슨 차이점이 있어요? 첫 번째 나온 거는 be going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왔고요. 두 번째 나온 것은 be going to 다음에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 왔다는 거지. 결국은 be going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온 것은 will의 의미로 쓰인 것이고 be going to 다음에 장소가 나왔을 때는 이거는 그냥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는 진행형을 표현하는 건데 실제로 보기에 is going to 똑같은 말 같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거나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그것만 니네가 will을 쓰는 것에서 주의하는 거지. 알겠지? 가장 이게 주의할 부분이에요. 근데 will be going to는 안 되죠. 네, 지금 네 번째 너 때문에 또 하나를 추가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자, 내일은 눈이 올 거야. It will snow 라고 하는 건 오케이예요. 간혹 가다가 이것을 그냥 이렇게 쓸 수도 있어. It is going to snow 라고 할 수도 있어. 나중에 크면 이렇게 it is going to snow라고 하는 말은 틀린 말이라는 걸 알게 되겠지만 지금 니네는 will과 be going to가 같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will 대신에 be going to를 쓰는 거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를 지금 이 아들처럼 이렇게 쓰기도 해. It will be going to to snow라고 쓴다는 거지. 완전히 틀리지. 네, 두 번 들어가는 거죠. 당연하지. 이거는 왜 틀냐면 이것도 will이고 이것도 will이잖아. 이렇게 말하면 좋아. I will snow. It will snow. 안 되잖아. 그런 것처럼 이거는 안 되는 거야. 감사해. 절대적으로 쓸 수 없는 거를 네가 말해줬어. 알겠지? 제가 일부러 자, 말한 거예요. 의자 소리 내지 말아주세요. 자, 그러면 will에서는 주의할 것이 사실은 몇 가지야? 네 가지야. 내가 이렇게 지우는 이유는 니네가 나머지 네 가지를 열라 집에 가서 쓰는 거야.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시고 나는 will에 관련해서 설명을 모두 몇 가지를 했냐면 네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1번, 2번, 3번, 4번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제가 그거 말 안 했으면 세 가지예요. 네.
자 이번에는 아니야 네가 좋은 것을 말해줬기 때문에 한 번만 더 못하는 거야. 아이디어가 번뜩이는 걸 하면 내가 또 상을 줄게. 그렇지. 자, 그렇지 그거야. 자 그 다음에 캔은요 두 가지 뜻을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는요 능력을 나타내는 말을 쓸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허락을 나타내는 말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난 의자 발로 찬다. I kick this chair. 근데 내가 나 의자 발로 찰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 나에게 능력이 있음을 말하고 싶을 때 I kick my chair를 I can kick my chair. I can kick a chair.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can은 그래서 능력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can이 능력을 나타내는 경우와 허락을 나타내는 경우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능력을 나타낼 때를 be able to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허락을 나타내는 말에는 이것을 be able to로 바꿔 써서는 안 되고요. 허락을 나타내는 말은 be able to 대신에 무엇으로 써야 하냐면 may로 바꿔 써야지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can을 나타내는 표현에서도 주의할 것을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 우리는 can의 과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could라고 얘기해요. can의 과거가 could일 때는 오로지 이런 데야. 예를 들어서 when I was young. 내가 3살이었을 때 when I was at 4. 내가 3살이었을 때 나는 선생님 근데 왜 세상인데 왜 미안해요. 머릿속이 여러 가지 생각이 오고 가요. 내가 3살이었을 때 난 자전거를 탈 줄 알았어. 진짜요? 뻥이야. 난 자전거를 탈 수 있었어. 이렇게 얘기할 때 I can ride a bike 라고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내가 3살이었을 때가 과거니까 자전거를 탈 수 있다고 표현하는 그것도 역시 과거여야 되니까 can이 아니라 could로 써야 해요. 알겠죠? 하지만 will의 과거가 would가 딱 요 한 경우에 제한하는 것처럼 could도 역시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니까 그거는 나중에 설명을 하고요. 자, 두 번째. 예를 들어서 나는 I can 두 번째 예를 들어서 I can meet 민용. 나는 어제 민용이를 만날 수 있었어요. 이렇게 표현할 때 여기에 yesterday가 과거잖아. 그러니까 이때 can을 쓰면 안 돼. 뭐를 써야 돼? could. 이럴 때 그렇지. 이럴 때 과거형인 could를 쓰는 거야. 지렸다, 똥 지렸다, 오줌 지렸다. 이럴 때만 써. 자, 그래서 could를 쓰고요. 이것을 be going to로 바꿔 쓸 때는요. I am able to meet 민용 yesterday 라고 쓰시면 안 돼요, 민영아. 왜요? 이렇게 쓸 수 있어, 충분히. 근데 내가 can을 바꿔 쓰는 게 아니라 could를 바꿔 썼잖아. 그러면 be able to 중에서 일바동사가 뭐야? meet야, am이야? am이야. 그러니까 이게 과거면 일바동사인 am도 was로 바꿔 써야지만 could와 was able to가 같게 되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can이 능력을 나타내는 경우에만 be able to로 바꿔 쓸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can you swim in the sea? 너 바다에서 수영할 줄 아냐? 이런 얘기죠. 그럼 도대체 이때의 can은 능력일까요? 아니면 허락일까요? 능력이에요? 맞아요. 이게 능력이면 이때에 can을 무엇으로 바꿔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Are you able to swim in the sea? 로 바꿔 쓸 수가 있어요. can이
be able to로 바꿨을 수 있기는 하지만 be able to로 바꿨을 때는 질문 신호가 be able to가 한꺼번에 가면 안 돼. 뭐만 가야 돼? be able to에서 일바동사인 비동사만 질문 신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이거는 어때요? 예를 들어서 he may go out now. You may go out now. 도대체 이때의 may는 이때의 may는다. You can go out now. 이때의 can은 능력일까요? 허락일까요? 허락. 허락이에요. 이건 능력 아니야. 아니 능력일 수도 있잖아. 너 지금 나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건 능력일 수 있잖아. 아니지. 갈 수 있다. 사람에게 가다라고 하는 능력은 자기의 의지로 표현이 되는 거야. 굳이 여기서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 지금 갈 수 있어. 말하는 사람의 허락을 구하는 표현이야. 그럼 이때의 can을 you are able to go로 바꿨을 수가 없죠. 그걸 얘기하는 거야. 없다는 거야. 왜요? 이때의 can은 뭘 나타내고 있는 거야? 허락을 나타내는 거야. 허락을 나타내는 말은 be able to로 바꿔 쓰는 게 아니라 may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you are able to가 아니라 사실은 you may 뭐시라? 잘못 말했어요. 아무거나 던지지 마. can 대신에 바꿔 쓸 수 있는 말이니까 can 대신에 may를 쓰고 go out now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지. 이 실수를 니네가 가장 많이 해. can을 쓸 때. 알겠죠? 그것을 주의해 주시면 돼요. 앉으세요. 다 앉아. 왜냐면 니네가 일어나 있음으로 인해서 계속 몸 움직임이 너무 심해져. 그래서 집중을 못해. 자, 그래서 내가 지금 can에는 주의할 걸 모두 몇 가지 설명했지? 2가지 설명했어요. 자, 그래서 can에서 주의할 점은요. can이 능력과 허락을 나타내는 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다라는 거 해서 주의할 점 1번, 2번, 3번까지 설명을 해줬어요. 아시겠어요? 운동까지밖에 안 해줬는데. 아니야. 큰 거는 2번이지만 자세하게 보면 내용이 3개야. 3개 설명했어. 자, 3번째 설명하는 거는요. may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may는요. 사실은 2가지의 뜻이 있어요. 하나는 허락을 나타내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약추를 나타내는 뜻이 있어요. 내가 약추가 뭐라고 그랬니? 약한 추측. 그래, 약추는 약한 추측을 나타내는 말이야. 그래서 허락을 나타내는 뜻일 경우에는요, can하고 바꿔 쓸 수 있어요. 근데 약추를 나타내는 말에는요, can하고 바꿔 쓸 수도 없을 뿐더러 보통 약추를 나타내는 말은 어떠한 형태로 쓰이냐면 이렇게 쓰여요. may 다음에 비동사가 있을 때에 약한 추측을 나타내는 말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 화장실 가도 돼요? 안 돼요. 아까 네. 뭐 했어? 그 다음에 may를 나타내는 표현에서 주의할 점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may에서 주의할 점 한 가지. 주의할 점, may에서 주의할 점. 한 가지는 이렇게는 쓸 수 없어요. May you go out? 네가 나가도 되겠니? May는 누구에게 묻는 질문이야? 너에게 묻는 질문이야. May you go out? 네가 나가도 되겠니? 허락을 누가 해야 되는데? 네가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May you go out은 사실은 말이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May you go out 대신에 이 말이 맞으려면 어떻게 써야 되냐면 그렇지. Can you go out? 너 나갈 수 있겠니? 뜻이 달라. Can you go out? 너 나갈 수 있니? 묻는 말이야. 혹은 Will you go out? 그 무슨 말이야? 안 나갈 거예요. 그렇지. Can you go out과 Will you go out으로 may you 대신에 바꿔 쓸 수는 있지만 의미가 달라져. Will you go out? 넌 나갈 계획이니? 너의 계획을 묻는 말이야. Can you go out? 뭐야? 너 나갈 능력이 있니? 나갈 수 있니? 라고 묻는 표현이라고. 뭐가 안 된다고? May you라고 하는 표현은 안 된다고. 알겠지? 자, 가겠습니다. 지금 설명한 것 중에서 기본적인 조동사 하나는 will이고 하나는 can이고 하나는 may야. 녹화를 할 때도 날아갈 수 있어.
네? 손장난 하지 마라. 네. 자, 네 번째의 조동사는 should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should는 어떤 때 사용하는 거냐면 충고를 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충고를 할 때 어떻게 해석하냐면 뭐뭐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리 떨지 마. 네. 이건 충고야 명령이야? 명령이야. 근데 충고를 하려면 다리 떨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낫지. 그치? 다리 떨어서는 안 돼. 충고야 명령이야. 명령이야. 그러니까 should를 쓸 때는 뭐뭐 하는 게 좋겠다 라고 하는 충고를 상대방에게 전달을 하고 싶을 때 이렇게 써요. 하지만 지금 내가 말한 것처럼 다리 떨지 마 혹은 다리 절대 떨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봐봐 다리 절대 떨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치? 강력하게 의사를 전달을 할 때는 애교 싹 웃음기 싹 빼고 그냥 얘기하는 거지. 마스크 써 이렇게 얘기해야지. 마스크 쓰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 그치? 그래서 상대방에게 전적으로 강하게 뭔가 왜 이래? 네? 상대방에게 강하게 뭔가 제재를 하고 싶은 명령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 야 이거는 꼭 해야 되는 의무야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에 뭐를 쓰냐면 must라고 하는 거를 써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must는 may처럼 뜻이 두 개예요. 하나는 강추가 있어요. 이 강추도 역시 강한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이야. 강한 추측이야. 그러니까 may 할 때처럼 may도 뜻이 두 가지가 있었잖아. 하나는 허락을 나타내는 말과 하나는 약추를 나타내는 표현이 있었고 약추를 나타내는 표현은 may 다음에 뭐가 온다? be가 온다고 했잖아. 그거하고 똑같이 강추를 나타내는 표현에도 must 다음에 뭐를 쓰냐면 주로 be가 같이 와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must는 조동사 기본 조동사 중에서 가장 헷갈리고 가장 까다롭고 가장 짜증나. 자, 지금부터 짜증나는 must를 낱낱이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must는 명령이나 혹은 의무를 나타낼 때에 한해서 뭐랑 똑같냐면 have나 has to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You must go now. You must go now. 이렇게 하는 건 너 지금 가야만 돼 이런 뜻이야. 너 지금 가는 게 틀림없어. 웬 무당 같은 소리. 그건 말할 수 없잖아. 그치? 그 여기서는 당연히 뭐가 맞냐면 강한 명령이나 의무를 나타내는 표현이야. 이러한 경우에 must 대신에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you 뒤니까 have to가 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것을 you must be tired. 이거는 너는 반드시 피곤해야만 해. 무슨 저주를 걸어라.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치? must의 뜻이 두 가지인 건 사실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가장 부드럽게 어울리는 뜻을 찾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너는 반드시 피곤해야만 해 라고 하는 건 말이 되기는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어색해. 아빠 잘 다녀오세요. 반드시 피곤해야만 해요. 이거는 그냥 아브라카타브라 피곤해져라 이렇게 하는 저주를 거는 거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맞는 해석은 이때가 바로 강추가 되는 거지. 뭐야? 너는 피곤한 게 틀림없어 이런 뜻이야. 그리고 이렇게 뜻을 나타낼 경우에는 이때 must를 have to로 바꿔 쓸 수 없어요. 바꿔 쓸 수 없어. 그거를 주의해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must가 have to나 has to를 바꿨을 때는 반드시 명령과 의무일 때는 가능하지만 이렇게 강추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have to로 바꿔 쓸 수 없다. have to로 교체가 불가능하다. 이것을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must의 과거예요. must의 과거는 희한하게 had to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요. may의 과거는 might, can의 과거는 could, will의 과거는 would 이렇게 쓰지만 must의 과거는 must 비스무리한 이런 거 쓰지 않아요. 그건 그냥 had to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 must의 과거를 사용하냐면 이렇게
I must finish it yesterday. 나는 어제 그거를 끝내야만 했었어. 이렇게 표현할 때. 이게 yesterday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의미로든지 must를 과거로 반드시 바꿔야만 해요. 알겠어요? 그럴 때 바꿔서 쓸 수 있는 과거의 표현이 뭐냐면 had to라고 하는 과거의 표현으로 바꾼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알겠지? 그거는 얘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고, 네 번째 must에서 가장 까다로운 것은 must의 부정문이에요. 왜냐하면 must는 굉장히 색다른 뜻이 두 가지가 있어. 넌 날 좋아하는 게 틀림없어 라는 말과 넌 나를 좋아해야만 해 라고 하는 명령을 나타내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완전히 다른 뜻 때문에 부정문도 뜻이 두 개야. 뜻이 당연히 두 가지가 있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must의 뜻이 하나는 너는 나를 좋아해야만 해 라는 것의 반대말은 너는 나를 절대 좋아하면 안 돼야 아니면 좋아할 필요가 없다. 그럴 필요가 없죠. 그래, 그러니까 뭐뭐 할 필요가 없다. 뭐뭐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영어로 다른 표현을 써야 돼요. 또 하나, 두 번째, 너는 피곤한 게 틀림없어. 그랬더니 아닌데요. 저는 절대 할 하지 리가 없어. 않아요. 피곤하지 않아요 하는 건 추측이 아니야. 피곤할 리가 없어.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알았어? 너 피곤한 게 틀림없어. 아닌데요, 저는 안 피곤한데요. 이거는 자기가 직접 상황을 설명하는 거야. 그런데 그걸 추측으로 말하려면 아닌데, 피곤할 리가 없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강추를 나타내는 표현의 부정문은 절대 뭐뭐일 리가 없다 라고 표현하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뭐뭐 할 필요가 없다 라고 영어로 얘기할 때는, 영어로 쓸 때는 don't나 doesn't를 써서 뒤에 have to로 써야 해요. 그런데 절대 뭐뭐일 리가 없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 반드시 can't be로만 써요. 아니 왜 can만 써요? can은 뭐와 관련된 거야? 능력과 관련된 거야. 예를 들어서 민용이가 거짓말을 할 능력이 없어. 그런데 추측을 해. 거짓말할 능력이 없어. 그럼 뭐야? 제가 절대 거짓말을 할 리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알아? 아니 쟤는 거짓말할 능력 자체가 없어요. 이런 의미야. 그래서 절대 뭐뭐일 리가 없다라고 하는 강력한 추측을 부정하는 절대 뭐뭐일 리가 없다라는 표현은 영어에서 반드시 조동사를 능력과 관련된 can을 써서 사용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하나의 뜻이 있어. 왜 세 번째 뜻을 해야 되냐면 must의 부정문인데 must는 개뿔 한 개도 안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must가 나올 때가 됐어. 어떻게? 니네가 가장 좋아하는 must에다가 not을 붙이는 must not을 쓸 때가 있어요. 근데 이 must not은 무슨 뜻이냐면 뭐뭐 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야. 뭐뭐 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must not 예를 들어서 네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내가 한 텀을 좀 지워줄게 여기를. 자 그럼 내가 must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을 네 가지를 얘기를 했지. 네 가지를. 자 여기에서 뭐뭐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must의 표현에 대해서 몇 가지를 더 설명할 거예요. 자 must의 부정문에서 뭐뭐 해서는 안 된다라는 must를 쓸 때는 must not을 쓸 때는 must not park here. 무슨 말이야? 여기에다 주차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야. 근데 이 문장은 틀렸어. 왜요? 반드시 여기에 you를 써주셔야 돼. 왜요? must not이 절대 뭐뭐 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은 맞지만 must not의 형태로 주어 없이 써서는 안 돼요. 주어 없이 쓸 수는 없어요. 왜요? 조동사잖아. 조동사는 동사 원형이 아니야. 동사가 아니야. 보조야. 아니 어떻게 보조 요리사가 혼자 요리를 하나? 요리사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보조 동사인 조동사는 주어 없이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must not park here 해석은 되지만 그렇게 쓰면 안 돼요. 반드시 뭘 써야 돼요? You must not park here 이렇게 써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동사를 안 쓰고 싶으면 이렇게 써야지. 주차하지 마세요. 이렇게 주차하지 마세요. 뭐야? Don't
park here.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싶을 때가 있어. 그럴 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대 주차하지 마세요. 머스트나? 아니요. 네. 내가 얘기했잖아. must not을 쓸 땐 you를 써야 된다고. 어. 명령으로 하고 싶을 때는요. 내 여기에다가 never를 써서 never park here 이라고 얘기를 하면 절대 뭐뭐 하지 마세요 라는 의미로 강조해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동사 중에서 must가 제일 까다로워. 그러니까 내가 지금 must를 한꺼번에 가장 주의할 걸 몇 개를 설명했지? 몇 개 설명했어? 다섯. 뻥치지 마. 4개 설명했어. 딱 4개. 네. 딱 4개 설명했어. 4개를 니네가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고 필기를 할 때는 내가 했던 것을 일일이 싸그리 뒤져가지고 니네가 설명을 써와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머스트에는 모두 몇 가지의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했냐면 하나, 둘, 셋, 4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자, 이번엔 전체적으로 니네가 조동사 중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의할 거 원, 띠딕. 자, 이거 실수할 수 있어요. 자, 이 문장은 틀린 문장입니다. 무엇이 틀렸을까요? 앞에 더스가 아니라 머스트이고 홈이라고. 이 답이 맞으려면요 2가지의 답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성희가 얘기한 것처럼 앞에 더즈를 살리지 않고 must를 대신해서 이렇게 써서 must he go home 아니면 이라고 답을 쓰거나 아니면 does he have to go? 그렇지 그렇게 더즈를 살리고 싶으면 does he have to go home 이라고 써야 돼. 이거 저 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거야. 맨날 나올 때마다 틀리는 거. 맞죠? 이번엔 틀리면 혼나 문제 풀 때. 자, 여기에서 비롯되는 건 뭐냐면 조동사는 2개를 연달아 쓸 수 없어요. 조동사는 2개를 연달아 쓸 수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야. 여기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쓰고 싶어. 지성이는 will, must listen to Sunny. 지성아, 이게 무슨 말일까 도대체? 이상한 소리. 죽고 잤네. 제대로 얘기해라. 이상한 소리로 말하지 말고. 네. 이게 무슨 말인데? 지성이는 써니의 말에 써니의 말에 써니의 말을 들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쓰는 거는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야. 들어야 될 거야. 들어야 할 거야. 라는 말의 미래형과 들어야만 할 거야 라고 하는 must를 같이 쓰는 거야. 이렇게 쓸 수 있어. 그치? 이렇게 쓸 때는 will must로 써서는 안 되고요. 이것 대신에 뭐라고 써야 되냐면 will have to로 써요. 아시겠어요?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포인트 2번째. 따다. 뭐냐면 조동사 중에서 조동사 중 가장 일바는 will이에요. 가장 일바 동사는 will입니다. 그래서 will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일바 동사는 어떻게 알아요? 현재, 과거, 미래라고 할 때 미래를 나타내는 말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will이야. 그 will이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일바 동사로 사용을 할 때에는 must will을 쓸 수 없어요. must be going to는 쓸 수 없어. 이것을 must를 살리고 will을 뒤에 보내서 must be going to 이렇게 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조동사 중에 일바 동사는 will이 일바 동사이기 때문에 will이 무조건 앞에 가야 돼. will이 앞에 가니까 뒤에 오는 must가 have to로 바뀌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것만 니네가 주의해주면 돼. 끝.